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영천시 지부장 서은주입니다. 아, 아이고 바쁜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인사 말씀이 너무 짧아서 조금 더 취임하시게 된 그런 느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영천에 직접 발달 장애인 복지협회의 제2대 지부장으로서 지난 6월 21일 날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임을 했고요. 평소에 제가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영천시 지부에 대한 회원으로서 또 운영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이 지정협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여기에 회원인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옹호하시는 여러 후원자님들에게 좀 더 나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협회장이었어서 그런지 아주 인사 많이 멋지게 잘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잠시 이제 또 우리 서쳐가는 시간입니다. 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나이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57세이십니다. 보기보다 훨씬 적게 보이시고요. 철학명은 공생, 삶의 가치는 자비로운 세상 누림으로 하셨습니다. 우선 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또 하셨습니다. 지금 현 지부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원 원장님 하시고 계시고 멘토, 그 다음에 위덕대학교 겸임교수, 그 다음에 전국조직이죠. 중앙조직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분과위원 계시고 너무 많습니다. 보니까 포항사회복지협의회 감사, 포항교도소 교정위원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포항이 많아요? 네. 어떻게 포항이 고향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포항이 많으신데 영천하고 어떻게 인연이 되셨어요? 네,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이 있다 보니까 경상북도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의 원장님들이나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회의 등에서 많이 뵐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2002년도부터 포항에서 복지사로서 일을 하게 되면서 포항에 자리를 잡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포항에 계시다가 네. 이제 또 우리 영천하고 인연이 된 건 어떤 계기로? 영천도 영천에 예전에 계시던 지부장님이 또 복지시설 운영하고 계셨고 또 그쪽 분야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나면서 또 컨설팅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연이 되어서 그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고 또 그 경북에 있는 우리 협회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영천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부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다, 그렇죠? 네. 영천 오시가 어떠세요? 물론 좋으시겠죠? 같은 시고 따뜻하고 할 일이 참 많겠구나.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도로라든지 이런 영천시가 시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도시다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학력을 우선 이렇게 보니까 우리 회장님을 시청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사회복지학도 하시고 또 경영학도 하셨어요. 네. 경영을 먼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회복지를 뒤에 하실 건데 네. 경영을 하시면서 사회복지학을 가겠다고 어떻게 생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시대가 평생학습 시대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너무도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가 30년 전에 배운 그 학사 과정의 공부만 가지고 현장에서 여기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또 여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원장으로서 시설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비영리 조직을 좀 건강하고 좀 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의 전공만이 아닌 좀 새롭게 경영을 통해서 리더가 어떤 경영 마인드를 가느냐에 따라서 복지 조직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고 또 제가 조직을 이끄는데 동료라든지 또 이용자분들이라든지 그런 보호자들에게 좀 더 진로 풍부를 제공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뭔가를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제 알아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직의 발전과 저의 자기 개발로 경영학을 선택을 해서 비영리 조직과 영리 조직이 어떻게 우리가 좀 구분하면서 비영리 조직은 비영리 조직답게 그 가치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영리 조직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윤이 최우선의 목적이지만 그렇죠. 우리 비영리 조직이라고 해서 이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꼭 운영을 해야 이윤이라는 게 되니까. 그렇죠. 돈이나 물질이 아니고 이 운영이라는 거는 정해진 거에 따라서 집행만 하면 운영인 거죠. 그렇죠. 근데 경영은 리더가 어떤 방향과 비전을 주느냐에 따라서 발전돼야 되는 예, 거죠. 특히나 비영리 조직은 그 경영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깝게 또 물론 공부에 대한 학원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지만 좀 대인 관계 폭도 조금 더 넓히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학습에 대한 그 발망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어떤 느끼에도 영천 그 발달장애인 그 복지협회는 굉장히 복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그 어떤 경영 철학도 갖고 계시고 아울러서 복지에 대한 마인드도 충분하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분이 협회 운영을 할 때 상당한 발전이 기대됩니다. 그때 돌아보면 그때 협의회 회장님으로 취임할 당시에 많은 분들이 오셨죠? 그럼요.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영천 고향은 아니지만 또 인접해 있는 곳이고 우리 또 경북 안에 있는 또 이제 도시잖아요. 네네. 이제 그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의 뭐 복지과에서도 담당 팀장님들 나오셨고 또 우리 장애인 단체에 계신 회장님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또 이하 우리 회원분들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격려와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조금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정치인들은 이제 표가 있는 곳에 아니면 명분이 있는 곳에 뭐 요즘 명분은 좀 퇴색된 면이 있지만 가는데 그래도 많이 오셨다는 것은 장애인이 수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정말로 고귀한 사회복지의 마인드로 가신 거겠죠? 그럼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의원님이나 장애단체분이나 뭐 회원들이 그렇잖아요. 그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관심, 내 지역에 있는 불편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지부장에 대한 또 관심, 이 관심이 이 사회복지의 시작이거든요. 관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중심을 잡고 진심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초대해 주신 것에 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인격에 존경합니다. 역시 멋진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잠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역시 회장님으로서의 최고의 답변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력을 보면 이게 전직은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설장도 하셨고 복지사도 하셨고 아울러서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까지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이 어떤 경력을 보면 협회장님으로서 최고의 협회장을 모시지 않았나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회 2대 회장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영천 이 지금 회장님의 협회가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2년 밖에 되지 않나요? 이 영천 지부가 설립된 거는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 네, 2006년도에 전 지부장님이 이제 그 설립이 시작이 되었고 그 지부장님이 쭉 20년 지난. 네네. 20년 동안 하셨어요. 네네네. 한 분이? 네. 한 분이? 네. 고인분 좀 썼는데 괜찮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 그러니까요. 예, 저도 이런 장수하셨네. 부분들은 그렇죠. 뭐 잘 운영을 하셨겠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그 사단법인으로 다들 있는 단체가 보니까 뭐 임명직도 있고 선출직도 있기는 한데 그 보존하는 이제 그 기간이 보통 이제 3년, 4년 하면 한 번에 한해서는 연임을 좀 하게끔 하지만 정관에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 없구나. 그냥 계속 이제 선출되면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제도는 없었고 대표님께서 아마 잘 하셨기 때문에 쭉 이제 오셨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그분께서 이제 퇴직이나 이제 사임을 하시면서 또 재선출이 과정을 겪고 제가 이제 그게 회원으로 있었고 또 이제 지적협회에 대한 운영위원이라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여러 회원분들한테 제가 얼굴이 조금 알려진 바가 있어서 아마도 좀 익숙함에 저를 추천하셨고 제가 선출이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오히려 우리 현 회장님의 임무나 어떤 책임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분이 근 20년을 해왔다는 것은 물론 발전도 많이 했겠지만 때로는 또 고쳐져야 될 부분이 안 고치고 계속 답습했을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하나 물론 잘 짚어주시기라고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선출되시고 하셨는데 임기는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임기? 3년임기고 선출되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네, 투표는 추천입니까? 네. 구성원은 투표 구성원은 어떻게 돼요? 구성원은 대의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의원이 영천 지분 한 157명 150. 정도 네. 되시는데요. 이제 그 발달 장애인 당사자분과 또는 이제 일반 회원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10명당 한 분이 대의원으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추천받아서 네, 추천을 운영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받으면 그분 15분이 그렇게 이제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누고 면접도 보고 하고 양력도 보시고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예, 하고 네. 각자 투표를 하시고. 투표를 해서. 지금 그러면 150여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50명 중에서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어린애들도 가려면 그렇진 않습니다.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세 이상, 20세 이상? 예, 60세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을 위주로 하는 그렇죠. 왜냐면 그러면 아무래도 투표를 해야 되니까. 대의원도 그렇지만 네네. 그 장애인들 구성원도 당사자도, 네. 20대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프로그램이 주로 성인을 위주로 이끌어져 나가겠네요. 예, 주로 성인이지만 방과후라고 해서 학생들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있고요. 네. 제가 그러면 잠시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이 성운대학교 우리 지역의 대학교인데 지학교에서 아마 성마 재활 치료 같은 거 그것도 네, 하셨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네. 뭐 좀 여러분들이 생소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나요? 뭐 아시다시피 영천의 가장 유일한 대학이 또 성대학교고요. 네. 또 거기에 또 특화된 과가 또 재활 승마과가 있죠. 그쵸. 거기에 학교 중에서는 또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 승마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그 신체적인 부분이라든지 인지적 부분이라든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재활을 좀 돕는 그런 이제 학습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말과 친화력을 좀 가지면서 말을 타면서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포지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그 과정을 제가 함께 했는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아무래도 이제 그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그런 과를 열어주고 또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대학에 와서 향유할 수 있게끔 돕는 것도 있고 또 지역사회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그런 걸 체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그런 스포츠를 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관심은 그렇죠. 그렇죠. 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나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을 체험해서 자기들의 재량이라든지 잠재 능력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된다는 거 굉장히 좋은 찬스죠. 그러면 이제 협회 이야기 다시 돌아와서 협회가 설립이 되고 그럼 협회 회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협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조건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누구든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일반인도 가능한가요? 어떻게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지적 발달 장애이니까 여기서 좀 이제 짚어드려야 되는 게 지적 장애인도 아니고 지적 발달 장애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 안에는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 함께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회를 만들 때는 그 대상이 좀 정확해야 돼서 저희는 이제 지적 장애인, 지적
장애인 협회를 따로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지적장애인협회가 지적 발달장애인 같은 협회고요. 건데? 그게 아닌 자폐성 발달장애인 협회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적장애인들은 말 그대로 이 지능이 우리 평균치보다 좀 낮으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 능력이 좀 이제 낮으신 분인 거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유형의 장애인 중에서는 가장 취약하다. 왜냐하면 자기 의사 표현이라든지 의사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약을 좀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이 많은 장애 유형 중에서도 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가장 좀 이렇게 지역 사회들이 도움을 좀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 협회에 들어오는 조건은 당사자이면 되는데, 장애인 등록증을 갖고 있는 당사자면 성인이면 충분히 다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이분들을 옹호하고 이분들과 함께 봉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자격을 해서 거창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 연회비 10,000원. 네. 그 제가 몰라 했거든요. 네네. 1년에 연회비 10,000원이고요. 당사자들이 거의 이제 50% 이상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 일반 비장애인이나 또 가족분들도 또 회원으로 될 수 있으시니까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홍보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조금 더 이제 협회에 대해서 여쭈겠는데,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뭐 100% 후원의 어떤 잠깐만요. 잘하고 있는데. 너무 타격 받아가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아주 많은이군요. 네. 많은 이상. 요 빨대가는 갈고 갈게요. 중간에 배터리 영원 괜찮아요. 계속 잘 다르셔야 됩니다. 네. 계속 이제 50분이 한 6분 남았어요. 네. 다 돼가. 다 하고 싶으시죠? 그러네요. 여러분, 너무 그렇다니까. 편하게 해주셔. 아까 보세요. 물 안 먹었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여기 참기 전혀 경험이 없어요. 네. 다음에 KBS 인터뷰할 때 너무 잘하실 거예요. 제가요? 네. 좋은 거. 요번에 회장 됐다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아까 그럼 제가 운영은 어떻게부터 들어갈게요. 네, 다음 질문 이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00% 어떤 지원, 자원봉사 뭐 어떻게 하죠? 네, 저희가 한 75%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 보조금. 보조금을 받고 있고, 기타 후원금과 회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뭐 어려움이 없는 조직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늘 사회는 변화하고, 늘 새로운 것들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안주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안주하면 성장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의 불편함들은 이제 지역 사회로부터 저희가 프로포즈를 하죠. 그렇죠. 네, 다양한 프로포즈를 통해서 더 필요한 부분들을 충당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역시 영천시 협회에서는 협회 그 대원분들이 상당히 현명하시네. 왜냐하면 이렇게 외모적이나 또 이렇게 또 활달하시고 네. 이런 분을 회장으로 이제 추대함으로써 아마 활동과 아울러서 많은 보조금을 받아오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을 것 같아요. 아유, 과찬이시고요. 네. 사실은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뭐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네네. 우리 많은 이 비영리 단체들이 처음에 취지와는 좀 다르게 운영되는 바도 좀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조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기꺼이 지자체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또 말 그대로 보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취지가 이 비영리 단체는 회원들이 뜻을 같이 하는 회원들이 모여서 회원들의 협의로 또는 지역사회 많은 구성원들을 그들이 목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주장하고 요인을 해서 많은 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사실은 많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회비로 충당을 하면 최소한의 운영비를 빼고 60% 이상이 순수한 사업비로 다 나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많은 분들한테 또 오해를 받지 않나 싶은데 그런 도전적인
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또 비영리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들이 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쵸. 예. 그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 보조금이라는 걸 받게 돼버리니까 굳이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아도 이게 운영이 기본적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잠재적 능력, 그 도전받아서 잠재적 능력들이 또 발휘하지를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하신 그 경영학을 한 이유가 우리가 기업들은 정말 어떤 것에서 만들어내서 영업을 해서 판매를 하든 더 판매를 해야 되고 더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영리 조직은 더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 고객들을 만들까, 우리 그 회원들을 더 만들까, 우리 지역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사회로 만들까 이런 걸 고민을 하려면 조금 이제 허물의 정신이 조금 필요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함께 보니까 익숙해지고 편안함은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게 아닌가. 사장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저의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네. 방금 시청자분 보셨죠? 큰일 이 났다.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엄청 기대가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런데 네. 또 조금 이렇게 불편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희망의 둥지 네네. 단기 시설 2008년도에 건립됐어요. 네네. 우리 지역 언론을 보면 희망의 둥지와 관련된 기사가 좀 있어요. 네. 근데 관계가 되시죠? 관계가 되나요? 제가요? 네. 네. 지적 발달 장애인 협회하고 관계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 전에 계시는 이제 지부장님이 아마 이 협회 지부를 설립하시고 그 설립하면서 뭡니까 희망의 둥지를 또 설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영천 지부에서 지부장님이 희망의 둥지를 설립을 하셔서 그 단기 거주 시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협회와 별개로? 그렇죠. 별개로. 그게 개인 소유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건물은 그 지부장님의 개인의 건물이지만 그것을 운영비는? 운영하는 거는 지부가 운영을 했었어요. 영천 지부가. 조금 불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했는데 그게 2년 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중앙회, 쉽게 말해서 한국 지적발달공제 중앙회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영천 지부하고 별개인 거죠. 별개다. 네. 그러면은 회장님 임기부터는 완전히 그 부분을 클리어되고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사회복지와 네네네. 저는 이제 지부에만 경영학을 첨부한 아주 최고의 멋진 운영을 하고 한번 운영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그렇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희망의 둥지는 별개다. 지금 현재 그렇죠. 와 조직과는 네. 그걸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서 이제 클리어된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하고 앞으로 하실 것인지 한번. 원래 우리 협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발달 장애인의 자립생활 촉진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여기 목적이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다수의 목표들이 있는데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발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프로그램 안에는 기본적인 게 일상적 케어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지적 장애이다 보니까 자기 관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 그들의 인지력 향상과 그들의 사회성 향상, 그들의 직업 능력 향상, 그리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부모들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태도나 교육 방식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성인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인기에 그렇죠. 주어야 되는 가정에서 촉진해주고 제시해줘야 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영천에 있는 많은 그
지적 발달 장애인들이 좀 더 이제 학교나 특수학급이라든지 특수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그 수업을 다 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이 졸업 이후에도 이 교육이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 협회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래서 지금도 뭐 교육청이라든지 또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이제 외부 자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따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진행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리고 그들한테 좀 더 많은 부족한 프로그램들을 자원이 좀 필요로 하니까 그걸 좀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협회라는 게 비영리 조직은 지역사회 기여도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보조금을 받고 그냥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협회가 있음으로 해서 아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다 변화가 되구나 라는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 뭐 재난들이 또 많고 또 가까운 곳에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지적협회가 좀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결국은 보니까 어떤 장애인들을 재활을 유도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생활을 그로서 이제 생활의 어떤 불편을 해소시키고 네. 최종적으로는 자립으로 그렇죠. 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회장님이 속해 계신 협회 또한 많은 그 분들이 소외된 계층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잘 운영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하죠. 네, 장시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서 회장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또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그 협회에 대해서 궁금증은 좀 해소되셨는지요? 또 이런 훌륭한 분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네.